바로 어제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권위지 뉴욕타임스가 방탄소년단의 자랑스러운 리더 RM에 대한 대대적인 심층 기획 기사를 보도했기 때문인데요. 그 보도의 핵심 내용은 바로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특별기획전의 총괄 큐레이터이자 주요 출품자로 전면에 나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의 성격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광복의 진정한 의미와 정확히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사는 19세기에 제작된 한 점의 웅장한 대형 묵서 작품이 RM의 개인 작업실 중심에 걸려있다는 시각적 묘사로 서두를 엽니다. 그 작품에는 이런 말이 써있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행동과 몸가짐은 천길 거대한 바위처럼 올곧고 무거워야 한다. 이는 약 1000년 전 중국의 철학자 소강절의 명구를 조선 후기의 위대한 서예가이자 실학자인 추사 김정희 선생이 힘차고 단단한 필치로 써 내려간 명작이라고 합니다. 기사는 바로 이 강렬한 한국의 전통 서예 작품이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전시장의 중심에 당당히 걸리게 되었다면서 이번 전시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이번 전시는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소장품 45점과 함께 RM이 오랜 세월 깊은 안목과 애정으로 수집해온 개인 소장품 무려 145점을 한데 모아 대중에게 선보이는 초대형 야심작이다. RM의 소장품 대다수는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 작가들의 걸작이다. 특히 그 상당수는 민족의 가장 비극적이고 격동적인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관통해낸 예술가들의 혼이 담긴 작품들이다. 전시장에 걸린 작품들의 화가들은 20세기 전반 한국을 억누르고 할퀴었던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배,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 그리고 전후 수십 년간 이어진 군사 독재라는 칠흑 같은 암흑기를 묵묵히 버텨내며 한민족의 예술혼을 지켜낸 이들이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세계적인 팝스타인 RM이 한국 근현대 미술과 그 뿌리에 이토록 깊이 천착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에 귀를 기울였는데요. RM의 그 고백은 너무나 강렬한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예술가로서 피카소와 반 고흐의 이름은 줄줄 외우면서도 정작 내 조국의 위대한 미술가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했다는 사실이 스스로 부끄러웠다. 그래서 나 자신의 뿌리와 민족의 예술적 근원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한국에 숨겨진 근현대 작가들을 발굴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기사는 조국의 예술적 뿌리를 세계에 전파하려는 RM의 묵직한 철학을 강조하며 바로 이러한 그의 태도가 최근 세계 대중음악계를 뒤흔든 그래미 어워드 출품 거부 선언과 정확히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예리하게 짚어냈습니다. 자, 생각해보시면 단순히 인기 아이돌 그룹의 리더가 해외 유명 미술관에서 전시를 연다는 것 그 자체가 이 기사의 본질이 아니죠. 뉴욕타임스 같은 서구 최고의 지성지가 막대한 지면을 할애해 이런 찬사를 보낸 이유는 RM이라는 세계 최정상급 팝스타가 자신의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활용하여 제국주의와 전쟁으로 억압받았던 한국 문화의 진정한 뿌리와 가치를 세계 무대에 주도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 때문입니다. 과거 해외 시상식에서 권위 있는 트로피를 수상하던 순간에도 조국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백범 김구 선생의 높은 문화의 힘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무한한 경의를 표했던 청년 김남준. 그는 빛을 되찾은 대한민국 문화의 자긍심을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는 진정한 이 시대의 문화 특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올곧고 단단한 방탄소년단의 문화적 뚝심은 마침내 오만하기 짝이 없던 서구의 기득권 카르텔 그래미 시상식마저 굴복시키고 만 것이죠. 미국의 대표 음악 전문지 빌보드의 최초 특종 보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유력 언론들이 이 소식을 일제히 긴급 타전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그래미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가 다가오는 2027년 시상식을 앞두고 베스트 R&B 콜라보레이션, 베스트 트래디셔널 팝 보컬, 베스트 라틴송 등과 함께 난데없이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라는 해괴한 부문을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명분은 다양성과 포용이었지만 그 실체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세계 대중음악의 중심을 집어삼킨 K-팝과 방탄소년단을 주요 본상 경쟁에서 원천 배제하고 아시아라는 지리적, 인종적 경계에 가두려는 노골적인 갈라치기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은 이런 불합리한 분류에 타협하지 않고 2027년 그래미의 앨범을 출품하지 않겠다는 역사적인 불출품 보이콧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이
전 세계 음악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자 결국 그래미가 꼬리를 내리고 자신들의 야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백기투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정말 속이 다 후련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유력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 역시 이 놀라운 반전 소식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그래미가 새로운 아시안 팝 부문을 발표한 지 불과 2달, 그리고 BTS가 해당 부문의 차별적 한계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출품 거부를 선언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레코딩 아카데미 지도부가 해당 부문의 존폐와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레코딩 아카데미의 CEO 하비 메이슨 주니어는 공식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그래미는 전 세계 모든 음악인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우리의 핵심 책무는 그 어떤 아티스트의 목소리나 커뮤니티도 소외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지난 2주간 음악계의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명확해진 사실이 있다. 우리의 순수한 포용적 의도와는 별개로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요 아티스트들은 자신들이 피땀 흘려 창작한 음악이 이 새로운 부문 안에서 온전히 존중받지 못하고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역시 한 사람의 음악인으로서 이러한 비판을 대단히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아티스트들이 진정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부문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광범위한 자문을 거칠 것이다. 차라리 그냥 속 시원하게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참 구차하고 쓸데없는 미사여구들을 늘어놓았네요. 어쨌든 이렇게 자신들의 기득권적 의도를 끝까지 포장하며 정말 들어주기도 역겨운 변명을 늘어놓고는 있지만 그 실질적인 행간을 요약하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방탄소년단에게 적당히 하위 부문 트로피 하나 쥐어주고 시상식의 흥행 카드로나 써먹으려고 했었는데 방탄소년단의 단호한 저항과 글로벌 여론의 맹렬한 역풍에 직면하여 완전히 질겁하여 물러났다는 뜻이죠. 버라이어티의 취재에 따르면 그래미 지도부는 K-팝, J-팝, C-팝 및 인도 음악계를 대표하는 주요 리더들과 긴급 회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제도 설계 과정 자체에 대해 외부 자문을 대대적으로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적 모순을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그래미가 겉으로는 현대화와 다양성 수용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아시아 음악을 주류 팝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격리하는 개토화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BTS는 그 기만적인 장벽을 통쾌하게 부수어버렸다. 이것은 한 아이돌 그룹이 시상식에 불참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단순한 차원을 완전히 넘어선 사건입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단 하나의 독보적인 아티스트가 서구팝 음악계를 70년 가까이 지배해온 그래미의 폐쇄적인 제도 설계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고 무릎 꿇게 만든 전 세계 대중음악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대 쾌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미는 어째서 처음에 옹졸한 해명을 뒤엎고 이처럼 신속하게 전면 재검토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글로벌 문화의 절대적 주역을 잘못 건드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더 미러 미국판은 이에 대해 디지털 PR 전문 기업 고업의 수석 디렉터 올리비아 베네카의 분석을 인용 보도하여 이렇게 말했는데요. BTS의 이번 결단은 그래미를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곤란한 외통수에 몰아넣었다. 겉으로는 아시아 음악인을 인정하는 척 생색을 냈지만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밴드가 우리의 예술을 지리적, 인종적 경계선 안에 가두지 말라며 시상식을 보이콧하자 그래미의 차별적 민낯이 전 세계에 낱낱이 까발려져 버린 것이었다. 와, 이분은 어쩜 이렇게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잘하시죠? 게다가 미국의 신장부라 할 수 있는 뉴욕타임스마저 사설과 칼럼을 통해 그래미의 폐쇄적인 장르 구분과 백인 중심의 인종주의적 편향성을 맹비난하고 나서면서 그래미 수뇌부가 감당해야 할 여론의 압박은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유럽 대륙의 반응은 한층 더 격렬했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권위 일간지 르피가로는 이런 융단 폭격을 가했는데요. 모욕적이며 인종차별적인 결정이었다. 그래미 어워드가 아시안 부문 신설로 스스로 발등을 찍은 것이다. BTS의 출품 거부는 단순한 일정 불참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낡은 팝 헤게모니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이런 부문 신설은 비백인 아티스트들이 빌보드와 세계 시장을 휩쓸자 백인 기득권 중심의 규범을 제도적으로 연장하기 위해 던져준 궁여지책 꼼수에 불과했다.
이처럼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거머쥔 방탄소년단에게 본상을 수여하기는 죽기보다 싫고, 그렇다고 그들의 거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으니 아시아 부문이라는 하위 리그를 급조해서 격려하려 했던 그래미의 그 졸렬한 속셈을 전 세계 유력 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질타한 것입니다. 아시아 현지의 반발 역시 아주 매서웠습니다. 통산 3회의 그래미 트로피를 거머쥔 인도의 세계적 음악 거장 리키 케이지는 인도 최대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인디아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일침을 가했는데요. 아시안이라는 모호한 환상 하나로 어떻게 수십억 아시아 음악의 깊이를 대표할 수 있나. 이번 사태의 가장 명백한 진실은 그래미가 BTS를 필요로 하는 절박함이 BTS가 그래미를 필요로 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스페인의 엘페리오디코와 남미 언론들도 전부 가세하여 그래미의 인종적 장벽을 비판하며 방탄소년단의 품격 있는 용기를 전폭 지지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전 세계 그 어떤 언론도 그래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완벽한 포위망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인도의 권위 있는 시사 매체 인디아 투데이는 다음과 같은 명문으로 이 사태를 매듭지었습니다. BTS가 쌓아 올린 찬란한 문화적 유산은 애초에 그래미 따위의 알량한 인정과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밴드는 마침내 백인들의 식탁에 자리를 구걸할 필요가 없음을 선언했다. BTS가 거둔 가장 위대한 승리는 황금빛 트로피가 아니라 서구의 거대한 문화 권력과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사실 그 자체다. 그리고 미국의 미디어 전문 분석지 베런 미디어가 정확히 예언했던 것처럼 방탄소년단의 출품 철회는 그래미의 시스템 자체를 뒤흔드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매체는 방탄소년단의 행보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K-팝이 서구 음악 산업의 변방에서 눈치를 보던 시절은 영원히 끝났다. 그들의 결정은 K-팝이 이제 부당한 서구 권력의 룰 자체를 거부하고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막강한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되었음을 웅변해준다.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해 증명된 진실은 자명합니다. 그래미는 방탄소년단을 자신들이 파놓은 작은 틀 안에 가두려 했지만 방탄소년단은 그 낡은 틀 자체를 거부하고 부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순간 주객은 전도되었고 누가 감히 누구를 평가하는가라는 근본적인 헤게모니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구의 인정을 간절히 바라던 수동적인 시대를 지나 서구의 기득권 시스템이 저지른 차별을 꾸짖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문화주권국의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대한 대전환의 맨 앞자리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7 청년 방탄소년단이 서 있습니다. 81년 전 오늘 우리의 선조들은 목숨을 바쳐 빼앗겼던 조국의 영토와 주권, 그리고 민족의 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81년이 흐른 2026년의 오늘 우리 선조들의 피땀 눈물로 되찾은 그 빛은 더 이상 한반도 안에만 머물지 않고 온 누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은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상흔을 견뎌낸 한국 거장들의 묵직한 예술혼을 품고 세계 현대 미술의 중심지로 당당히 진출했습니다. 동시에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올곧은 신념은 백범 김구 선생이 그토록 간절히 염원하셨던 세계인을 감동시키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을 눈앞에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찾은 그 눈부신 빛은 이제 세계 대중문화의 기준과 서구 기득권층이 세워두었던 그들 중심의 질서마저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은 81년 전 대청마루 아래에서 수개월간 햇빛을 보지 못하셨던 제 할아버지에게는 정말 그리웠던 찬란한 태양을 실제로 다시 보게 해준 감격적인 날이었고, 우리 민족 전체에게는 영혼의 소중한 빛을 다시 보게 해준 날이었죠. 따라서 이날은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은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 그 찬란한 빛이 지금 전 세계의 정상에서 얼마나 장엄하게 빛나고 있는지까지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으니 우리의 벅찬 가슴은 더욱 차오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밝게 내리쬐는 우리 문화의 빛, 그 한가운데에 우리 방탄소년단과 대한민국이 당당히 서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